러시아의 신비주의자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는 19세기 러시아의 신비주의자이자 신지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녀는 신비주의와 오컬트 그리고 철학적 사상을 결합하여 다양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블라바츠키는 주로 그녀의 주요 저서인 비밀 교리와 푸른 산의 목소리 등을 통해 그녀의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블라바츠키의 주요 예언과 그 의미 그리고 그녀의 신지학적 사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는 1831년 8월 12일 러시아 제국의 에카테리노슬라프 현재의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신지학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다양한 영적 사상과 예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블라바츠키의 예언 중 일부는 그녀의 주요 저서인 비밀 교리와 신지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주로 인류의 영적 진화와 미래 인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블라바츠키가 특정 날짜에 예언을 했다는 기록은 명확하지 않으며 그녀의 예언은 주로 그녀의 저서와 강연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는 예언을 포함한 다양한 영적 지식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과 영적 인식 방법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합니다. 1. 명상과 영적 수련. 블라바츠키는 깊은 명상과 영적 수련을 통해 영적 통찰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고차원의 지식과 진리를 접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고대 문서와 전통 연구. 블라바츠키는 다양한 고대 문서와 전통을 연구함으로써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인도, 티베트, 이집트 등의 고대 문명과 그들의 영적 전통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3. 신지학적 교리. 블라바츠키는 신지학적 교리를 통해 인류의 영적 진화와 우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했습니다. 그녀는 신지학을 통해 인류가 영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예언했습니다. 4. 심령적 능력. 블라바츠키는 자신이 심령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통해 영적 존재들과 소통하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능력을 통해 다양한 예언과 영적 지식을 얻었다고 합니다. 5. 영적 스승과의 교류. 블라바츠키는 자신이 영적 스승들, 특히 마하트마로 알려진 고차원의 스승들과 교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스승들로부터 그녀는 많은 영적 지식과 예언을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류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1. 텔레파시. 블라바츠키는 마하트마들과 텔레파시를 통해 소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 영적 스승들이 먼 거리에서도 정신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또 그것들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2. 명상과 심령적 상태. 깊은 명상과 심령적 수련을 통해 블라바츠키는 마하트마들과 접촉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영적 세계와 통합된 상태로 들어가 마하트마들의 지혜와 지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환영과 비전. 블라바츠키는 때때로 마하트마들이 환영이나 비전 형태로 나타나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명상 중이나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4. 편지와 문서. 블라바츠키는 마하트마들로부터 편지와 문서를 통해 지시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편지들은 물리적으로 전달되었거나 또는 마법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일부 신지학자들은 마하트마 편지라는 이름으로 이 편지들을 수집하고 연구했습니다. 5. 직접적인 만남. 블라바츠키는 몇몇 경우에 마하트마들과 직접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주로 인도와 티베트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그녀는 영적 지식과 지혜를 직접 전수받았습니다. 블라바츠키의 이러한 경험들은 그녀의 저서와 신지학적 교리에서 상세히 설명되고 있으며 그녀의 추종자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영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신화나 전설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의 예언 방법은 주로 이러한 영적 수련과 심령적 능력 그리고 고대 지식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매우 복합적이며 신지학적 교리와 심령적 탐구를 통해 인류의 영적 진화와 미래를 예견하려는 시도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헬레나 블라바츠키의 주요 예언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인류의 진화. 블라바츠키는 인류가 5번째 뿌리 인종에 속해 있으며 6번째와 7번째 뿌리 인종이 미래에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인류가 영적으로 진화하며 점차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6번째 뿌리 인종은 현재 인류보다 더 높은 영적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며 이는 약 100만 년 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 지구의 대격변. 블라바츠키는 지구가 주기적인 대격변을 겪으며 이는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아틀란티스와 레무리아 같은 고대 문명이 이러한 대격변에 의해 멸망했다고 설명하며 미래에도 비슷한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격변은 지구의 지형적 변화뿐만 아니라 인류의 정신적, 영적 진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3. 동서양의 융합. 블라바츠키는 동서양의 철학과 종교가 융합하여 새로운 영적 통합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동양의 영적 지혜와 서양의 과학적 지식이 결합하여 인류가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인류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협력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4. 과학과 영성의 통합. 블라바츠키는 과학과 영성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보완하며 함께 발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과학이 물질적 세계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영성은 정신적 세계와 의식의 본질을 탐구한다고 보았습니다. 미래에는 과학과 영성이 통합되어 보다 완전한 이해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 블라바츠키는 미래에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출현하여 인류를 이끌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높은 영적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인류에게 새로운 영적 진리를 전파하고 인류가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는 예수나 붓다와 같은 과거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과 유사한 역할을 할 인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녀의 예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책이나 강의에서 주장했던 그녀의 신념이었던 신지학적 사상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블라바츠키의 신지학적 사상은 다양한 철학적, 종교적 전통을 결합한 복합적인 체계입니다. 그녀는 모든 종교와 철학이 궁극적으로 동일한 진리를 추구한다고 믿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지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신지학은 다음과 같은 주요 개념을 포함합니다. 1. 신적 통합. 블라바츠키는 모든 존재가 하나의 신적 본질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우주와 인류의 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 신적 본질을 궁극적 실제라고 불렀으며 이는 모든 종교와 철학의 근본적인 진리라고 보았습니다. 2. 윤회와 카르마. 블라바츠키는 윤회와 카르마의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영혼이 여러 생을 거치며 진화하고 각 생에서의 행위가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인류가 점차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3. 영적 진화. 블라바츠키는 인류가 물질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진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이 과정을 통해 인류가 점차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하게 되며 이는 영적인 깨달음과 자아 실현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4. 비밀교리. 블라바츠키는 고대의 비밀교리가 현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인류의 영적 진화를 돕기 위해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 비밀교리를 통해 인류가 더 높은 진리를 깨닫고 영적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의 예언과 신지학의 사상까지 알아봤습니다.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는 신지학을 통해서도 인류의 영적 진화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예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녀의 사상은 동서양의 철학과 종교를 융합하여 인류가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블라바츠키의 예언은 주로 인류의 영적 진화와 지구의 대격변, 과학과 영성의 통합, 새로운 영적 지도자의 출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가 남긴 예언 중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으로 실현된 것으로 널리 인정된 사례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많은 예언은 상징적이고 철학적인 성격이 강하여 현대의 사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지학자들과 지지자들은 그녀의 예언이 맞았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과학의 발전. 블라바츠키는 전자기파와 관련된 과학적 발견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저서에서 숨겨진 힘과 에테르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는 나중에 전자기파와 관련된 과학적 발견과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2. 대전쟁. 블라바츠키는 19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제1차 세계대전과 일치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 에너지의 발견. 블라바츠키는 미래의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가 발견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방사능의 발견과 원자력의 발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블라바츠키의 예언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예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주관적일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예언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블라바츠키의 예언 중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을 맞춘 사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블라바츠키 그녀의 예언으로 많은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그저 세상을 혹세무미하게 현혹하려 했던 예언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세상에 좋은 빛과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러시아의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의 예언과 신지학의 사상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그저 단순한 것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살짝 난해하고 어려웠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청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육각형 피라미드.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군웅파당에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시고 카자흐스탄에서도 발견된 피라미드에 대하여 고맙게도 댓글에 언급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카자흐스탄에서도 피라미드가 발견되었다고 하며 웬 카자흐스탄? 이렇게 생각하며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직장을 마치고 퇴근을 하여 부랴부랴 검색하고 이런저런 자료를 간신히 구하여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만큼 많은 자료가 없어서 자료 구하는데 애를 좀 먹긴 하였지만 나름 제 영상에 관심 가져주신 분의 댓글로 만드는 영상이라고 생각하니 살짝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걸음 발전해가는 미스테리함이 되는 것 같아 댓글에 카자흐스탄의 피라미드를 언급해주셨던 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견되었다는 카자흐스탄의 육각형 피라미드는 2014년에 카자흐스탄의 중앙에 위치한 카라간다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000년 된 청동기 시대의 거대한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물이 카자흐스탄의 황토색 흙 대초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거의 2년간의 연구와 발굴 끝에 BC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카자흐스탄의 이 거대한 대초원에서 발견된 이 피라미드는 수세기 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광활한 중앙아시아 대초원에서 이와 유사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발견은 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 국립대학교의 고고학자들은 카자흐스탄 아바이 지역의 톡타미스 마을 근처에 위치한 키리쿤기르 발굴 지역에서 이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은 카자흐스탄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요한 산업 중심지이자 광범위한 평원과 산악지대가 포함되어 있는 고고학적 발견이 많은 곳으로 고대 매장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2014년부터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청동기 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유적지에서 여러 유물을 발굴하던 중 훈족과 사카족의 고대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무덤은 토기 항아리, 음식 재물, 작은 청동공과 같은 많은 흥미로운 유물을 산출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보통의 피라미드와는 확연히 다른 카자흐스탄의 작고 좀 더 치밀하게 세워진 육각형의 피라미드는 세계의 도처에서 발견되는 피라미드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피라미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집트 피라미드입니다.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로 주로 파라오의 무덤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기원전 2600년경에 건설된 기자 피라미드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가 메소아메리카 피라미드입니다.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서 발견되는 피라미드로 마야 문명과 아즈텍 문명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테오티우아칸의 태양의 피라미드가 그 예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피라미드입니다. 주로 진시 황제의 무덤과 같은 고대 중국의 황제 무덤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수메르 지구라트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의 사원으로 우르의 지구라트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다양한 목적과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종교적, 의식적 목적을 위해 건축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는 결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지는 더 연구해봐야 알겠지만 이번 유라시아 국립대학교는 고고학자들이 이곳에서 고대 육각형의 일반적이지 않는 독특한 피라미드의 증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기원전 2000년경 초기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번에 발견된 육각형 피라미드의 구조는 강력한 돌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된 유사한 구조물 중 가장 크고 복잡한 것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피라미드의 높이는 약 2m, 너비는 15m에 달하며 여러 개의 계단식 구조와 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고대 건축 기술의 진보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로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비교하면 훨씬 작지만 그 시대와 지역의 고고학적 맥락을 고려할 때 중요한 발견으로 평가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종교적 또는 의례적 목적으로 이 구조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피라미드 속에서 유물과 유적들, 특히 도자기, 금속 공예품, 그리고 인간 및 동물의 유해 등이 발견되어 고대 생활 방식과 장례 풍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지역은 청동기 시대의 여러 문화적 교차로에 위치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양한 문화적 영향과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발굴 작업은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과 국제고고학팀이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초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라미드는 약 4000년 전, 즉 기원전 2000년경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발굴팀은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피라미드의 구조와 내부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 건축 기술과 사회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는 달리 비교적 작은 규모이지만 그 복잡성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된 다른 고대 구조물들과 비교했을 때 이 피라미드는 독특한 건축 양식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앙아시아의 고대 문명이 독립적으로 발전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피라미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발굴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라미드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발굴을 통해 더 많은 유물과 유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고학자들은 또한 피라미드의 건축 기술과 재료를 분석하여 당시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사회 구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현대 기술을 활용한 3D 스캔과 디지털 복원 작업도 진행 중이며 이는 피라미드의 원래 모습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와 국제고고학계는 이 피라미드를 문화유산으로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주변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 유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4000년 된 청동기 시대 피라미드는 고대 중앙아시아 문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발견이 기대되는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입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의 발굴을 주도했던 유라시아 국립대학교의 고고학 및 민족학부서 책임자인 율런 어미컬리에브는 해당 보도 자료에서 대초원 피라미드는 매우 정밀하게 지어졌으며 육각형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피라미드라고 하면 무조건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정사각형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처럼 피라미드는 이집트를 비롯하여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패턴으로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의 건축 재료는 주로 돌과 흙을 사용했으며 돌은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석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연구가 진행 중이나 당시의 기술로 볼 때 인간의 힘과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돌을 쌓고 흙을 다지는 방식으로 건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벽의 양쪽 가장자리에는 더 크고 검은 돌이 똑바로 세워져 있고 한쪽 평평한 면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뚜렷한 종류의 암석이 인상적인 외벽을 형성합니다. 율런 어미컬리에브는 구조물의 외벽이 다양한 동물, 특히 말의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피라미드는 단순히 무덤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의 계급 구조나 종교적 의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여러 개의 작은 방과 통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신앙 체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피라미드 근처에서 발견된 말뼈와 함께 장식은 피라미드와 그가 말 숭배라고 언급한 것 사이의 연관성을 드러냈습니다. 율런 어미컬리에브는 도자기와 금귀걸이를 비롯한 기타 장신구의 존재가 피라미드가 고대 문화의 중심지였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청동기 시대 피라미드는 그 자체로도 매우 흥미로운 유적이지만 더 많은 연구와 발굴이 이루어지면 그 시대의 문화와 기술 수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자흐스탄의 육각형 피라미드에 관련한 영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늘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